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과 2학년 실습 C반 박노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금 총이치 인공치 배열까지 끝낸 후에 이제 치은 형성을 해야 하는데 그 치은 형성에 대한 방법과 과정,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의지상을 조각하는 마무리 조각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이 끝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정말로 일상생활로 돌아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중간고사 성적에 대해서 많이 연연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 한마디 꼭 전해주고 싶고, 지금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 17시 20분부터 신한 영톡반이라는 영어 회화 동아리를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더 참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이제 저희 조성환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 수업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오감사 매일매일 쓰고 계신데 저희 영톡반에서는 네, 그 영어로 오감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배워놓고 보니까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고 재밌고, 이게 되게 수업도 딱딱하지 않고 되게 참 웃으면서 재밌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신종우 교수님 그리고 조성환, 성환이 for learning English very funny.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은 형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치은 형성의 그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공치아가 배열된 후에 의치상이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자연 치은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모방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화면을 넘기는데 컴퓨터가 많이 느려서 화면이 되게 늦게 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치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완성된 나비치 모양들. 네, 이제 치은 형성 순서의 가장 첫 단계인 왁스를 의치상에 첨가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치상에 왁스를 첨가하는 방법으로는 용육법과 압접법,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융법과 압접법. 네, 우선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방법은 용융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일단 용융법이라 하면 말 그대로 왁스를 이제 용융시켜서 치은 형성 부위에 그냥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고 이제 뭐 축성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왁스를 축성시킨다고 해서 축성법이라고 합니다. 방법으로는 파라핀 왁스를 연화시켜서 이제 연필 굵기의 봉상 형태로 만들고 끝부분부터 이제 봉상 형태로 이제 만든 끝부분부터 알콜 램프 불꽃으로 이제 가열을 시켜줍니다. 가열을 시키고 이제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부분을 이제 필요한 이제 왁스를 이제 필요한 부위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떨어뜨려서 이제 그걸 이제 쌓아 올린 모양으로 이제 왁스의 첨가량을 확인하고 충분히 쌓아 올릴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그 양은 모자란 것보다 오히려 좀 넘치게끔 이렇게 해서 너무 과잉될 경우에는 조각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이제 압접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압접법이란 의치상에 필요한 더 왁스가 두께가 높게 올라가야 될 그런 부위에 뭐 스파츌라나 조각도 등으로 이제 왁스를 잘라서 이거 그림과는 상관이 없고 왁스를 잘라서 이제 의치상에다 갖다 붙임으로써 이제 더 두께를 얻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압접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용융법이 시간상으로는 이제 압접법보다 더 걸릴 수가 있지만 왁스의 그 친밀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는 조각 과정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압접법보다는 용융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좋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가 더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한 의치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의치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인 순현면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현면의 형성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순면의 이제 치은 부분이나 순면 가까운 현면까지는 되게 심미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현면을 형성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형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가열된 스파츌라로 인공치아의 순현면에서 변연부에 이행되도록 수정하는데 인공치의 순현면보다 약간 높게 형성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각 나이대에 따라서 이제 치은을 형성해주는 그런 이제 정도를 나타낸 그림인데, 노년층을 보시면은 이제 치은의 퇴축을 고려하여서 치은을 형성해 줘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림의 각도를 보면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은이 퇴축하므로 치은형과 치간요도의 형태 및 위치도 변한다. 그러니까 이를 고려해서 치은을 형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느려서 화면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은현을 형성할 때 조각도는 치면에 접촉되고 치아면에 대해 전치부는 60도, 고치부는 45도 각이 되게 하여서 왁스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치부 쓴 측면에 이제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해주어서 치근 융기부를 형성하고, 구치부도 똑같이 합측면에 치근 부위 사이를 움푹 패이도록 조각도로 촉각을 해준 후에 이제 치근 융기부를 형성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의 일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그림은 치근의 길이와 위치를 나타내도록 삼각형의 표식을 하는데, 그 개개치아의 치근의 길이를 고려하여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고요. 치근 부위의 돌출 부위와 함몰 부가 왕곡을 이루어 자연 치은 조직면을 모방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이제 상악의 구개 부위를 형성해 줍니다. 순현면,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상악 구개 부위를 형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상악 구개 부위가 있음으로써, 형성이 되어 있음으로써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맛을 더 확실히 전달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발음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개 부위를 형성해 주도록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실습 시간에 저희 스스로의 부위를 이제 체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거를 만든다고 알고 있고요. 전치부의 설면에서 구개부에 이르는 치조부는 S 형태의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개면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에서 지만 구개부 후연 부위는 구개 점막과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두께를 조절하여서 형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상악 구개 부위 형성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하악 설측부에 대한 형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설측부 형성.
하악 구치의 솔직 부위는 치아면에서 의치상으로 이르는 면이 약간 오목하게 되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상 조각 마무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지상 조각 마무리 단계에서는 자연 특성을 묘사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점각 형성, 이제 점각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점각법은 이제 잇몸에 이제 번들거리는 그 빛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자연치와 비슷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제 하는 방법으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칫솔에 왁스를 이제 조금 녹인 왁스를 묻힌 다음에 이제 의치상에 문지르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각조를 보면 완성된 의치에 점각면이 이루어지면 좋은 모형을 보여주게 되나 편평한 면에 비하여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순축 부위에만 실시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아로 문대서 이제 반사되는 빛을 줄여주고 좀 더 자연 치아의 모습을 띄워주게 하는 점각 형성법입니다. 네, 확실히 다른 의지상보다는 네,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구개추벽과 절치유두를 형성해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개추벽과 절치유두를 형성하는 이유는 발음 문제도 있고 식사 시에 이제 구개추벽과 절치유두가 있음으로써 좀 더 맛을 잘 느낄 수 있다고 가장 이제 편하다고 있어야 편하다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조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형성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시중에 왁스로 완제품으로 이제 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삼으로써 이제 이용이 가능도 하고요. 뒤로 넘어가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완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 특성 묘사의 마지막으로 반원구 형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 특성을 묘사하는 동영상인데 제가 볼 수가 없고 네, 일단 저의 9주차 발표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주 만에 다시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다시 저희 수업 내용에 관계되는 발표를 만들다 보니까는 하려다 보니까는 참 반갑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부족한 발표를 들려드려서 참 감사드리고 모두 이번 주말 편하게 잘 휴식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2176 박노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